노년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달하면 우리가 내려야 할 핵심 결정 중 하나는 그들의 거주지입니다. 그들이 가족의 집에 머물러야 할까요? 친척의 집으로 이사해야 할까요? 아니면 요양원에서의 생활을 고려해야 할까요? 각각의 대안에는 고유한 문제와 이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측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옵션의 장단점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여 성인 자녀와 함께 생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소중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자녀와의 동거. 제 부모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오랜 전통이었죠. 제 남동생은 심지어 우리 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함께 사는 집에 평화를 가져올 거라고 확신했죠. 저는 수년 동안 제 동생이 여러 관계를 맺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들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종종 충분히 전통적이지 않거나 가사 기술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제 동생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우리 부모님의 모든 기대에 부응하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모두들 첫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생활이 평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과 동생 가족 사이의 세대 차이로 인해 불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매일 가족 저녁 식사를 소중히 여겼지만 제 동생과 그의 아내는 직장과 사회적 의무 때문에 이 전통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우리 부모님에게 서운함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자신들이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Copy, Retry, NJ, Continuar, 이리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전통적인 관습을 지지하는 제 어머니는 며느리가 선호하는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육아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지속적인 긴장을 야기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제 동생은 종종 아내와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했고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실망감이 쌓여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제 동생과 그의 아내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세대 간 차이가 있을 때 동거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김씨 가족처럼 세대 간 공유하는 삶이 행복과 지지의 원천이 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김씨와 그의 아내는 18명의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화목한 공동체에서 살고 있습니다. 별도의 주방이 있음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저녁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는 그들의 가족 유대를 강화합니다. 다른 곳에 사는 친척들조차도 부모님의 집을 진정한 안식처로 여기며 길고 피곤한 하루 후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생각합니다. 매주 가족들은 모여서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의 삶의 세부 사항을 공유합니다. 김 씨는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것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는 것은 그들을 지켜보며 느끼는 평온함과 지속적인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노년의 부모들에게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욕구는 정서적 친밀감과 가족과 함께 살 때 얻는 안전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고 사회적 연결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 때 더욱 그렇습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실감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진정한 애착을 보이지 않는다면 가까이 있다고 해서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노인들은 자녀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기보다는 가까이에 살면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잦은 방문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필요한 지원과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기의 거주 결정은 매우 개인적인 선택이며 각 개인에게 가장 큰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토론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율성에서 위안 찾기. 박서연 씨는 두 자녀의 부모로 자녀 중 누구와도 살지 않기로 선택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녀들이 각각 결혼할 시기가 왔을 때 서연 씨와 그녀의 남편 재훈 씨는
자녀들이 자신만의 집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친절하게 지지했습니다. 서연 씨는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의 경험을 통해 시부모와 한 집에서 사는 어려움을 잘 이해했습니다. 이 경험은 자녀가 결혼하면 자신만의 집을 가져야 한다는 그녀의 신념을 강화시켰습니다. 3년 전 막내 아들이 결혼했을 때 아직 자신의 집을 살 만한 돈을 모으지 못했기에 잠시 부모님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연 씨는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개월만 머물 수 있고 그 시간까지 집을 구입하지 못하면 임대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이것이 엄격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장기적인 행복을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세대는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간 동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큰아들은 부모님 집에서 몇 분 거리에 살고 있어 매일 출퇴근하기 편리합니다. 반면 작은 아들은 부모님 집 바로 옆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주말마다 온 가족이 서연 씨와 재훈 씨의 집에 모여 함께 식사하고 웃으며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노년에 자녀의 집으로 이사할 가능성에 대해 물었을 때 서연 씨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4층 집을 팔고 그 돈의 절반으로 관리하기 쉬운 더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연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취약해지면 도움을 찾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Copy, Retry, Continuar, Edit 비슷한 방식으로 재훈 씨도 자녀들과 떨어져 자율적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그의 두 성인 자녀들, 자주 그에게 넓은 가족집을 떠나 그들과 함께 이사할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마을에서의 삶을 고수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가진 자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문을 열고 닫는 것으로 귀결되며 상호작용은 최소화됩니다. 그는 도시에 있는 자녀들을 방문할 때 단조로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아침에 나가서 늦은 밤에 돌아옵니다. 컴퓨터나 전화기에 빠져 있죠. 내가 그들과 유일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은 출근하고 귀가할 때의 짧은 인사뿐입니다. 지속적인 서두름과 낯선 사람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도시 생활은 그에게 맞지 않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대로 살게 하세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마을의 리듬을 즐길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하루 종일 나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도우미는 내가 고용한 사람일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자녀들은 가끔 나를 방문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현대 세계가 점차 전통적인 다세대 가족 모델에서 벗어나고 있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대신에 더 많은 노인들이 마지막 몇 년 동안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직접적인 도움에 의존하는 대신 그들은 독립적인 삶을 살거나 가까이에 살면서도 한 지붕 아래에서 살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 때 처음부터 따로 살기로 결정함으로써 노년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하지만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여행할지, 누구와 어울릴지, 심지어 편리하다면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까지 결정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모든 관계자들에게 더 만족스럽고 균형 잡힌 삶을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숫자 1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사용하여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이야기, 요양원에서의 노인 생활 적응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김미영 씨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집을 팔고 연금을 사용하여 사립요양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녀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도 요양원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이상하고 심지어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녀의 자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마치 노년에 그녀를 돌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미영 씨는 자녀들에게 차분히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나이로 인해 자신의 생활 방식이 이미 자녀들과 손주들의 바쁘고 현대적인 일정과 맞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양쪽 세대 모두에게 문제와 불편함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일하는 동안 빈집에서 혼자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녀의 아파트에는 비슷한 나이의 이웃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그녀는 같은 나이대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자녀들은 언제든 그녀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합의는 그녀와 자녀들 모두가 각자 번영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미영 씨의 자녀들은 그녀의 선택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요양원에서 그녀가 행복해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명절 때면 그녀는 가족과 함께 몇 주를 보냈고, 요양원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항상 즐거워했습니다. 여전히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도 비슷한 선택을 려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비슷하게 이재호 씨도 연금을 사용하여 요양원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아들은 직장 때문에 도시로 이사했고, 결혼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재호 씨는 시골집에서 혼자 살 것을 고려했지만, 자녀들은 그에게 도시로 이사와 함께 살 것을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그는 동의했지만 거의 2년이 지난 후 황금 세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거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하루 종일 TV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사라졌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그는 요양원에 대해 듣게 되었고, 이 옵션을 온라인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필요한 돌봄과 교제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몇 달 동안 요양원에서 살아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모두의 놀라움으로 재호 씨의 건강은 개선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와 지속적인 돌봄에 적응함에 따라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그는 군인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충당하면서 요양원으로 영구적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가 행복하고 잘 돌봐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매일 식사 준비와 자신의 돌봄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없어져서 더욱 좋았습니다. 과거에는 노인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가족 가치를 배신하는 형태의 유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에서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혼자 있고, 어떤 이들은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바쁜 자녀들이 있으며, 어떤 이들은 단순히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이 내린 선택에 만족하고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삶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조언들을 받아보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어디서 보낼지 결정하는 것은 가족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매우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든 독립적으로 살든 노년의 삶의 본질은 가족을 특징 짓는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에게 더 편안한 것에 따라 함께 살거나 따로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노인 부모를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다른 환경에서 진정한 평화와 웰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평화, 행복, 충만함을 찾는 데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든 독립적으로 살든 혹은 요양에서 살든 중요한 것은 각 노인이 자신의 소망에 따라 살면서 가족 가치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화는 끝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새로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이 단계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으로 매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통제하고 의미 있고 즐거운 노년의 삶을 경험하세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우후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트 2.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피해야 할 3가지 핵심 결정. 인생의 동반자가 더 이상 곁에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삶은 불확실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방향 감각 상실과 거대한 공허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파괴적인 상실 이후에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강해질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잡한 여정을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그들이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 이후에도 어떻게 희망, 독립성 그리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존재는 불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을지 절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박미숙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기차와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여정의 일부분만 함께 할 수 있죠. 이별의 순간이 올 때 함께 나눈 잊을 수 없는 순간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껴야 해요. 만약 누군가가 전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욱 운이 좋은 거예요. 젊은 시절과 노년기에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찍 인생의 동반자를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집은 마치 삶의 주요 지지대를 잃은 것처럼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파트너를 잃었을 때는 스스로 치유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세 사람이 중년이나 노년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트너가 먼저 떠났을 때 피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조언을 따르면 남은 시간을 더 견딜만하고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장기간 과도한 슬픔에 빠지지 마세요.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재는 엄청나게 크고 추억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강렬한 고통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숙 씨의 이야기 고통과 힘. 67세의 이정숙 씨는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을 겪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어떻게 삶을 계속해 나갈지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절망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까지의 이정숙 씨의 여정, 인간 정신의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뿐만 아니라 희망의 회복과 삶의 기쁨을 다시 찾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빛과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숙 씨 67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64세였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아직도 견디기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마치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은 것 같았죠. 자주 남편에게 합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잠들 때까지 자주 울었어요. 특히 잠들기 어려운 밤에는 더 그랬죠. 저 혼자만의 존재로 넓은 더블 베드를 바라보며 밤을 보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옛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슬프더라도 눈물로는 그를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슬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갔어요. 품위 있는 삶을 살면서 그가 다른 세상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죠. 이정숙 씨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분리는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떠난 사람들은 이미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여기 남은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행복했고 추억이 소중하더라도 항상 지나간 것에 매달려 현재의 아름다움과 미래의 희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현재를 즐기는 것을 배우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일 뿐만 아니라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평화를 찾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파트너가 먼저 떠났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위안을 찾고 건강을 돌보며 마음의 명료함을 유지하고 고통에 압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진적으로 사고방식을 조정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독립적이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세요. 자신을 지지하세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잘 수 있을 때 자고 공원을 산책하고 거리를 걸어 다니세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 있는 것을 배우세요. 우아함과 지혜로 고독을 소중히 여기고 내면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오래된 와인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외로울 때는 친구들의 동행을 찾으세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자신만의 회사를 즐기세요. 그러면 혼자 보내는 시간도 즐거워질 것입니다. 파트너를 잃는 것은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련 중 하나입니다. 이정숙 씨의 이야기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그녀의 경험은 고통이 나이, 배경,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의 슬픔과 외로움이 정상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하는 경험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인식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 덜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정숙 씨가 절망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은 회복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하고 고통스러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중대한 상실 이후에도 회복하고 목적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정숙 씨의 경험은 자기 관리와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종종 간과되는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이정숙 씨가 자신의 웰빙에 집중하고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선택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웰빙을 우선시하고 지원을 구하며 다시 삶을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또한 추억의 영향과 치유 과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정숙 씨는 오래된 사진을 보며 남편과 함께 보낸 행복한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행복한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상실을 극복하는 데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리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숙 씨의 경험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새로운 행복과 목적의 원천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균형은 중대한 상실 이후에도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핵심입니다. 요약하면 이정숙 씨의 경험은 인간 정신의 회력에 대한 강력한 리마인더입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의 중요성, 추억의 치유 효과, 그리고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경험은 슬픔의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유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노인 부모가 성인 자녀와 함께 살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이 위안과 만족을 찾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불안에 직면할까요? 우리의 이야기에서 윤미경 씨, 65세, 미망 있는 딸과 함께 살다가 나중에 혼자 살기로 선택한 진정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녀의 경험은 노년기의 독립성과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자신에게 제공하는 동반자가 최고의 동반자일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윤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65인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딸과 함께 살았다가 지금은 다시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지원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네가 어렸을 때 너를 돌봤으니 너는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요. 딸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과 제가 은퇴했을 때 저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나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병이 남편을 데려갔고 저를 홀로 남겼어요. 그때 딸이 막 제 손주를 낳았고 사위가 저를 초대해 그들과 함께 살며 은퇴 생활을 하자고 했어요. 그들의 제안과 지원에 매우 감사했죠. 손주를 보면서 남편의 일종의 부하를 느꼈기 때문에 딸의 집에서 집안일을 돕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로 했어요. 처음에 딸과 사위는 매달 제게 일정 금액을 주며 비용을 도왔지만 제가 연금이 있다는 이유로 그만뒀어요. 손주가 자라면서 제 연금으로는 내 식구의 필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상황에 대해 딸에게 몇 번 말했지만
그녀는 별로 인내심이 없어 보였어요. 가끔 약간의 돈을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 잊어버렸죠. 노인들은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함께 사는 것은 종종 갈등을 일으켜요. 때때로 저는 딸에게 그녀의 재정적 근시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돈을 저축하지 않는 것을 보았거든요. 손주 양육에 관해서는 딸과 사위는 아이가 자신의 속도로 자라도록 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겼고 그들은 저를 점점 덜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딸과 함께 살았던 시간을 돌아보니 혼자 살기로 시임했어요. 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들은 저를 그리워할 거라고 했지만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분명했어요.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 그들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외로움과 지루함을 느꼈어요. 이제 더 조용하고 걱정이 없는 생활은 전에 가졌던 정서적 지지 없이 공허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것 같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자신만의 동반자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오래된 취미들을 다시 발견했고 서예와 그림 수업을 신청했으며 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지역 사회 그룹에 가입했어요. 노년기에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사망 후 외로움 문제에 직면합니다. 처음에는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상황은 종종 예상치 못한 복잡성을 가져옵니다. 윤미경 씨의 사례는 노인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강조합니다. 첫째, 자녀와 함께는 것은 세대 간 차이로 인해 의견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윤미경 씨의 이야기는 재정 자녀 양육, 일상적인 일과에 대한 다른 관점이 어떻게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문화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도 가족들은 독립에 대한 욕구와 가족 지원의 필요성 사이의 충돌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둘째, 자신을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소모될 수 있습니다. 윤미경 씨가 딸의 가족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후 느낀 이 정서적 소진은 노인 부모들에게 무용감과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문화에서 독립성이 높이 평가되는 만큼 부담이 된다는 생각은 특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적 만족을 얻는 것은 충실하고 건강한 은퇴 생활의 핵심입니다. 윤미경 씨는 결국 혼자 있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았고 취미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관심사를 계속 발전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에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많은 노인들은 지역사회센터, 클럽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목적의식과 커뮤니티 소속감을 찾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노인 부모에게 편리한 선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윤미경 씨의 경험은 독립성이 종종 더 많은 기쁨과 개인적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인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하고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더 충실하고 품위 있는 은퇴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성과 행복 추구가 핵심 가치인 미국 사회에서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교훈입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찾거나 노년기에 재혼하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희 씨의 경험에 주목해 보세요. 그녀는 73세의 첫 번째 남편을 잃은 동반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깊은 슬픔의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인생의 황금기에 새로운 결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김영희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기 결혼의 위험과 진실을 살펴보면서 미래의 실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의 경험. 김영희 씨, 82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의 결혼 후 제 첫 번째 남편은 제가 73세일 때 세상을 떠났어요. 3년 후 저는 다시 결혼했지만 1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생각하면 아직도 고통과 분노를 느껴요. 50대 이후 재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어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여행하며 놓쳤던 시간을 보충하려는 의도로 은퇴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은퇴하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저를 오랫동안 깊은 슬픔에 빠뜨렸어요. 제 아들은 제가 우울한 상태인 것을 보고 걱정하여 그와 함께 이사 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삶이 이미 꽤 바쁜데 그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저를 격려하려고 노인을 위한 여행 클럽에 가입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댄스 수업과 시 낭송 강좌에 등록했어요. 바로 그 수업에서 제 두 번째 남편인 이상철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는 사이였어요. 어느 날 제가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삐었을 때 이상철 씨가 즉시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 후 며칠 동안 집에서 저를 돌봐주었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수업에 갈 수 없었지만 그는 매일 와서 도와주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개월 후 이상철 씨가 청혼을 했어요. 그는 애정을 표현하며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지만 바로 동의하지 않고 먼 아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 아들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더 잘 알기 위해 이상철 씨의 가족과 만나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상철 씨도 동의했고 그날 밤 두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 후 제 아들이 결혼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주에 깊게 지켜보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이상철 씨가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며칠 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결혼했고 저는 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어요. 제가 모든 집안일을 했지만 그것이 전처럼 저를 신경 쓰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3명의 오랜 친구들이 저를 여행에 초대했을 때 시작되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지만 이상철 씨는 불만을 표시하며 제가 없으면 집안일을 누가 할 거냐고 말했어요. 저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집안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 것도 아닌데 말이. 그날 우리는 격렬한 다툼을 했고 그는 제가 무능하다고 말하는 등 잔인한 말을 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이 결혼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이상철 씨의 아들이 이혼했고 우리에게 손자가 맡겨졌어요. 처음에는 마치 제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정성껏 돌봤지만 그 아이는 매우 버릇없고 음식에 대해 까다롭고 떼를 쓰고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더 이상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철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아들이 손자를 데려가게 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상철 씨는 이 제안을 강하게 거부하며 넌 내 손자의 엄마가 아니니까 간섭하지 마. 네가 잘할 수 없다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둬라고 말했어요. 저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결국 이 나이에 다시 결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 파트너의 가족에 융화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죠. 몇 달간의 인내 끝에 저는 이혼을 신청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거든요. 이혼 절차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울 수 있지만 많은 문제에 직면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노년기에 재혼과 관련된 어려움과 위험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김영희 씨의 경험은 인생의 후반기에 두 사람의 삶을 합치는 것과 관련된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첫째, 노인들의 새로운 결혼은 종종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습관과 관점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평화로운 공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과 달리 노인들은 종종 새로운 파트너의 생활 방식과 기대에 적응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김영희 씨는 가사일, 여행 계획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스트레스와 실망을 야기하고 상당한 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부부에 대한 가족의 수용을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은 이미 자신만의 일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파트너의 도착으로 인해 방해를 받습니다. 김영희 씨의 경우 아들과 손주의 예상치 못한 개입이 새로운 결혼에 긴장을 가져왔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 부족은 결혼이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긴장과 원망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사람들이 너무 빨리 동반자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두름은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는 아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과 결혼했고, 이는 결국 새로운 실망과 또 다른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결혼을 고려하기 전에 감정적 치유 과정을 거치고 자신의 필요와 기대를 신중히 평가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 간의 새로운 결혼에서는 종종 재정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 의료 결정, 재산 분배 등의 문제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영희 씨의 이야기는 이러한 측면을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이는 인생 후반기에 재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동반자는 매우 귀중할 수 있지만 김영희 씨의 경험은 재혼 전에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잠재적 문제들을 인식하면 사람들이 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더 만족스럽고 지속 가능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트 3. 황금기의 독립성과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 시간이 지나도 자율성에 대한 열망과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종종 변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통제감과 개인적 관심사를 탐구할 기회 등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으니, 그러나 이러한 생활 방식에 신중한 계획과 준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율적이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유용한 조언을 제공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빙은 충실한 삶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 적절한 약물 관리, 영양가 있는 식단, 규칙적인 신체 활동 유지는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도의 잡동사니 제거, 욕실에 손잡이 설치 등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해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연결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고립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클럽이나 협회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단순히 친구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삶을 크게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세계와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발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관리는 자율적인 생활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지출 계획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해 돈을 비축하고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안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화재 감지기 설치, 소화기 비치, 비상키트 준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집 관리는 위험을 피하고 집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집을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사로 설치, 문 확장 또는 손잡이 추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경보 시스템을 갖추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합하면 일상적인 작업을 간소화하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가전제품부터 원격 의료 플랫폼까지 자율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사기에 주의하고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품위 있는 노화에 중요합니다. 제한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인 자극으로 자신을 둘러싸면 충실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독립성을 즐기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웰빙, 안전,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삶을 계속해서 최대한 즐길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정을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결론적으로 노인들이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매우 개인적이고 복잡한 선택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 친밀함을 즐기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까이 살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유형의 주거를 선택하든 목표는 그들의 마지막 몇 년이 편안함과 존엄성으로 가득 차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실용적, 재정적 요소를 모두 평가하여 각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택에는 물리적 근접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과 전반적인 웰빙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희를 지원해 주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삶의 중요한 측면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활동은 저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우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